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전고체 관련 내용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전고체 기술 관련해서 셀 3사 기업들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SDI 중심으로 같이 보시죠. 사실 이번 인터 배터리 재미는 있었습니다. 자, 인터 배터리는 성공적인 전시회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많은 해외 인력들도 방문을 했는데요. 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근데 시애틀은 왜 안 오는지. 자, 이전에 보니까 인터 배터리 2022년에 참가하려다 중국 정부의 자제 요청으로 무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한국의 기술력 우위를 보여줘야 하고 이것을 생산으로 연결해야 하는데요. 자, 이때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 한국경제TV에서 대표 기업들 CEO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좋은 시도라 봅니다. 이번에 삼성 SDI에 합류한 최주선 대표가 처음으로 데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배터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언급한 내용은 사실 이번 인터 배터리에 468 원통형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죠. 여기에서도 465 원통형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고객을 확보했다. 그 샘플도 제출했고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북미 단독 공장은 계획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 현재 북미 스텔란티스 배터리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다. 결국 전기차가 팔려야 하죠. 지프 웨고니아 S 그리고 추가 모델들이 나온다고 하니 봐야겠고, 스텔란트 북미 2공장 그리고 GM 공장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대단히 앞으로 중요해질 걸로 보는데 현대차의 전기차가 지속 판매량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최근 기아 PV 차량에 각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 SDI 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도 나왔죠. 그렇듯 현대자동차와의 법은 앞으로 지속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고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사실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인터뷰 시간이 5분 동안이니 사실 내용이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전고체 관련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컨퍼런스도 있었는데 더 배터리 컨퍼런스 TBC 삼성 SDI의 마케팅 곽형영 상무가 전면에 나왔네요. 현재 삼성 SDI의 영업력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수주가 너무 안 되죠. 여기에서 전기차 캐즘의 원인 중 하나로 소비자 니즈 파악 불충분을 꼽았다. 지금 방향이 OEM에서 오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선제적인 대응,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SDI가 나름대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디테일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전부터 제가 언급했지만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지만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다 현재 배터리를 만들고 이제 양극재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꾸로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전고체 언급은 짧게 했습니다. 지난해 공표한 대로 스케줄에 맞춰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크기 확장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27년 하반기 양산, 27년도 하반기라고 목표를 시기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는 중이다. 전기차에 적용되기 위해서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셀 사이즈가 커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판넬에 정보가 있는데요. 일정은 27년 하반기 양산, 하반기로 명시했고 여기 보면 24년 하반기 A 샘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B 샘플이 아닌 건지. 근데 23년 프로토타입 샘플 대비 4년이 셀 용량이 2배가 늘었다. 얼마에서 얼마가 늘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셀 부피가 80% 늘어났다. 그래서 부피 에너지 밀도가 25% 개선 상태라고 했고 이제 뭔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알렸죠. 근데 샘플은 안 보여줬습니다. 밑에 각형 샘플은 그냥 보여준 거고 아마 각형 샘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개발은 보통 파우치 배터리로 하거든요. 하여튼 여기에서 드러난 것은 배터리 셀 용량을 키우고 있다는 거고 1년 만에 2배의 용량을 키웠다. 그걸 통해서 에너지 밀도도 25% 개선되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속도로 보면 25년에도 좀 더 좋아지겠죠.
자, 다음 전시에는 30A 셀 이상 아니면 60A 셀이면 더 좋고요. 자, 그런 형태가 나왔으면 합니다. 자, 지금 어떻든 삼성 SDI가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LG SK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 엔솔 부스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봅시다. 자, 최근에도 제가 영상으로 언급을 했지만 자, LG 엔솔도 전고체 배터리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자, 황화물계 전해질도 정해졌고 양극재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LG화학에서 진행할 거고 배터리 구조도 자, 무음극, 에노드 프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우측에 배터리 셀을 공개했죠. 파우치 형태인데 이 부분에 스펙도 나와 있습니다. 70에 150, 7.4 두께. 용량은 10.6A입니다. 용량은 아직 작죠. 전압은 3.72V, 132.9g 무게까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해외 기업들 중에 60A를 공개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팩토리얼 이런 기업들. 한국 기업들 사실 샘플 공개에 너무 정직하다고 해야 하나? 자, 소재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항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향 독자 소재 개발 이렇게 언급을 했죠. 전해질과 양극재 두 가지를 다 언급했습니다. 소재도 독자 개발하겠다. 고성능 고안정성 양극 할물질. 이 합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균일 방막 코팅층, 계면 강화, 이온 전도도 개선. 자, 여기 이 부분 보면 센티미터당 1.62ms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이온 전도도를 구현했다라는 거죠. 항화물계 전해질 이온 전도도가 5 정도에서 시작하니까 값이 높아지면 이온 전도도가 빠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보기로 하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전해질과 양극재는 LG화학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온 전도도와 함께 공정성, 자, 수분 안정성 확보 뭐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죠. 수분 안정성 개선, 수분 반응 시 이온 전도도가 하락한다. 자, 전고체에서 전해질 성능 중에 이온 전도도가 지금 이슈고, 황화물계를 쓰면 H2S 가스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이건 이제 뒤에서 아지로다이트 구성에서 나올 건데 여기 PS4에서 PMS4 해서 원소를 치환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온 전도도를 높였고 코팅층도 도입을 하였다라는 거죠. 자, 항화물계 위험성에서 꼭 나오는 게 황화수소죠. 자, 치명적인 가스입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한 수분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해질 입자 크기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양극은 복합 양극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양극재 바인더 도전제 전해질. 이 전해질 크기는 1마이크로 이하여야 된다. 양극 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 분리막 역할을 하는 전해질층은 3마이크로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음극은 리튬 메탈이나 아니면 에노드 리스, 무음극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각각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하나당 밸류 체인들이 나중에 지정이 될 겁니다. 고체 전해질 제작 공정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원재료 혼합에 보면 실제 아지로다이트에 어떤 조성을 쓸 거냐에 대한 원자식이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PS4에서 PMS4 이렇게 원소 치환이 된 걸로 보이는데 리튬 S황 P인 그 다음에 SBXX 근데 잘 안 보이죠. 자, 이 부분도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지로다이트의 대표적인 조성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 LiPsCl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아지로다이트죠. 여기에서 GE 취한 SB, TO 안티모네이트 합성을 통해서 이온 전도도를 높인 결과에 대한 이 그래프입니다. 자, LG화학도 이제 이런 식의 무엇을 첨가하면서 이온 전도도를 이제 높인 거죠. 이온 전도도는 전해질 내부에서 리튬 이온이 얼마나 쉽게 이동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값이 클수록 전도도가 높아지고 배터리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용 양극재도 개발하고 있다. 여기 이제 핵심 기술은 이중 코팅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수치가 5나노, 20나노. 표면은 5나노, 그리고 한 가지 층을 20나노로 이중 코팅한다라는 거죠. 양극재를 코팅을 계속하면 뭐 비용은 높아지겠지만 기능은 좋아지겠죠. 이런 식의 이제 구조 변경 어떤 거를 첨가하고 입자 크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고체에서 필요한 양극재 기술입니다. 다음은 SK온. 그림에 보면 건식 전극에 대해서 언급했고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배터리, 전고체에서는 고분자 산화물 그리고 황화물계도 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에 보면 고분자 전해질을 하는 이유는 양산이 쉽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 LG, 삼성, SDI는 전부 다 황화물계로
넘어갔습니다. 자, SK온은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와 항암물계 두 종류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각각 25년, 26년에 파일럿 시제품을 생산하고 28년, 29년 상용화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파일럿 라인은 대전 배터리 연구원에 이제 건설 중이고 하반기 완공 예정이죠. 기술적으로는 현재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솔리드 파워와 이제 협력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좀 늦은 R&D 때문에 AI 적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반 프로세스는 물론 고객 요청, 셀 디자인, 비용 분석, 생산 검증 등 과정에서 SK온은 아담이라는 AI를 만들었고 이걸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적용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 AI인가 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게 잘 된다고 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조와 품질 관리에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이것도 당연하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비용, 효율성을 이제 높이고 있는 작업을 한다라고 타 기업들은 AI 이야기는 크게 하진 않았는데 SK는 좀 적극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 셀 기업 간 밸류체인 연결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이건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향후 전고체 관련 기술이 나오면 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